자, 오늘 4월 18일이네요. 4월 18일 시장 정리와 투자 전략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은 저는 그렇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 시장 본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겠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렇죠? 구독은 빨리 구독 가족이 되셔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 대충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장중에 좀 이렇게 급하게 좀 빠지는 부분이 일단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급하게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체크를 해 보다 보면 어디서 반등을 하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반등을 일단 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딱 보이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줄 끊는 방법만 어떻게 좀 배울 수 없나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환경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 특강이나 이런 식의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밀리면은 반등해야 되는 요 지수권이 있고요. 반등해야 되는 지수권 근처에서 반등 성공. 양대 시장이 오늘 막 어떻게 보면 롤링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롤링을 심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냥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60분봉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봉상으로도 계속 상승 추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뭐 이 얘기 안 왔죠. 이번에 할인 들어가는 거, 미국의 이제 전기차 부분에 할인 들어가는 부분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현대차하고 기아만 뭐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일단 있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 부분이 그래서 오늘 좀 빠졌습니다. 장중에 조금 더 많이 빠지다가 현대차가 오늘 1.85%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한 2%대 조정인데 신경 안 씁니다. 두 시장 모두 상방입니다. 만약에 저는 오늘 오전에 일단은 현대차, 최근에 현대차 한번 팔았다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빠지고 안 빠지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 그쵸? 추세 지금 타고 가고 있잖아요. 추세 타고 가고 있는 중이고, 이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아줘서 이거 끝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뭐 추세는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밀렸다가 돌면 또 사야 돼요. 어차피 장기적인 추세는 양대 모두 두 시장 모두 일단은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계속 해도 될까요?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이게 미국 내에 전기차 보조금 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현대기아한테 정말 큰 악재로 작용을 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회사, 소위 말해 테슬라가 되죠. 테슬라는 강세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강세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도지죠. 도지로 강세를 일단 보이고 있고, 물론 이 미국 내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 낮추는 리포트가 하나가 뜨긴 했어요. 테슬라가 이제 단가를 좀 많이 차량 가격을 좀 많이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이익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면서 그게 더 크게 먹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량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IRA 부분에서 이제 그 보조금 주는 부분이 확정이 됐고, 미국 회사들만 위주로 주다 보면 테슬라 많이 팔릴 거고, 그러면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낮추는 것보다 더 많이 물량을 밀어내면 얘가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죠. 테슬라도 안 갔고, 테슬라보다는 차라리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는 포드가 차라리 더 갔어요. 포드는 깔끔하게 끝이 났죠. 1.28%입니다만은 이런 걸 일단 두고 보면, 일단은 여전히 미국 시장 내에서는 전기차보다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제네시스 잘 팔고 있는 현대차가 그래도 계속 실적 호조라든지 하는 부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차 부분에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국은 좀 미미하고요. 유럽이 강하죠. 근데 유럽에서 또
잘하고 있는 회사가 기아잖아요. 얼마 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 이번에 기아에서 EV9이었나요? 그거 뭐 미국에서 현지 생산한다고 막 극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극찬한 거고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건 좀 다르죠. 장사하는 건 좀 다른데 장사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유럽 쪽은 지금 경기가 계속 좀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미국은 경기가 긴축이 되고 있는 경기가 좀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롤링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원래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만약에 있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경기가 계속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번에 CPI 나왔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수요가 크게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CPI 1 나왔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나아질 겁니다. 뭐 양적 완화라든지 할 수 있는 룸 자체도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이제 이미 갖는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어제 동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도록 하죠. 시장을 한번 보면은 선물 지수로 볼까요?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면 국가 지수로 그냥 봅시다. 지금 쭉 가서 독일역이 있죠? 독일이 지금 어디까지 올랐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그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박살났던 부분이 다 회복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독일은 이미 경기가 확장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지금 덴마크 쭉 넘어서 베트남, 호치민 지나서 브라질 지나서 스웨덴 지나서 스페인 지나서 어디 있나 쭉 가보자. 어디 있나 프랑스 여기 있네요. 프랑스는 벌써 52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침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너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시장 분석할 때 미국만 우리가 분석을 자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언제 이만큼 올랐지? 라고 하는 정도인데 우리도 충분히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게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물량 자체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1분기 이제 GDP 성장률 나왔는데 일단은 서프라이즈 떴어요. 4.5 정도 나왔거든요. 4.5 정도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일단 떴습니다. 근데 4.5 나왔던 걸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분석을 일단 해보다 보면은 내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수가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실은 이제 자동차 소비 자체가 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수 부분이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1분기에는 우리는 많이 못 느꼈습니다만은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시장 안에서 이제 중국 안에서는 이제 내수가 많이 살아나고 서비스 부분도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이 중요한데 부동산 한번 보도록 하죠. 부동산은 좀 묘해요. 부동산은 좀 묘한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면 왠지 모르게 돈을 좀 쓰게 되는 묘한 부분이 생기죠.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리오프닝 효과로 개선되는 중국 지표라고 일단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중국 70대 도시 주택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중국은 GDP가 시멘트 GDP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일단 경기 살아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흥다 사태 이후로 부동산이 계속 안 좋았어요. 지금 보면은 눈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가격이 계속 하락했죠. 2022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0.3%, 0.17%, 0.1 플러스 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빠지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사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드디어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2월 달부터 플러스로 전환,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플러스가 조금 더 강화되는, 요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 일단은 산업 서비스 부분이 살아날, 소비 부분이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소매 판매가 있죠. 여기 소매 판매도 보게 되면 코로나 하면서 애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였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계속 가다가 좀 플러스 나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또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리오프닝 얘기가 일단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소매 판매 부분은 계속 마이너스를 일단 보이다가 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지금 올라온 거죠. 원래 3월 달 소매 판매 부분이 3월 달에 우리가 생각했던 소매 판매가 이렇게까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생각을 안 했는데 큰 폭으로 일단 좀 증가를 해주는 모습도 일단은 보였기 때문에 원래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 건 3.7%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8 성장입니다. 요거 딱 보고 난 다음에 보면 그리고 이제 명동을 한번 살짝 나가 보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중국인들이 은근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두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리오프닝 부분, 화장품이 되었던 옛날에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이제는 가져두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LG생활건강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타이밍에 뜬 건 아니에요. LG생활건강이 타이밍에 뜬 건 아닌데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를 아직까지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박스권 정도 만들어주고 있죠. 박스 정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은 뭐 이제부터 슈팅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박스권 안에서의 추세는 지금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돌려놓은 상황이니까 주도주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것도 보이죠? 기관들이 미쳤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미친 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하늘. 2차 전지의 하늘.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좀 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저항선이 77만원 있고, 요거 돌파를 하면 추세 완전히 뛰어넘는 모습이니까 기대를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이라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될 건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아직까지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고 얘는 기술적 반등이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패턴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얘는 지금 오르면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 반등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얘는 하락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5만 6천 원 정도 돌파한 척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까지 한번 노려보고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모레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모레퍼시픽하고 아모레지는 사실은 좀 비슷한데 둘 다 일단은 하락이죠. 그렇죠? 하락인데 어떻게 보면 얘가 전체 추세 돌파하는 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아모레지 부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단순히 화장만 하는 게 아니죠. 옷도 입어야 되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의류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 보통은 이제 FNF 많이 보죠. F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선 근처까지 다 왔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잘못 껐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선을 잘못 껐네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추세 요거였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일단은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 상단까지 못 올라가고 중간에 한번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요거 추세 돌리는 모습이니까 이번 부분에서는 여기서 떨어지는 패턴선 하나 있죠. 여기까지 돌파를 했으니까 얘는 지금 여기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6만 5천 원 언저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호텔 신라도 오늘은 3.5%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이쪽이 다 추세가 넘고 있죠. 이쪽이 지금 패턴 안에서라도 추세를 다 돌리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패턴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패턴 상단에서 하단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보도록 하죠. 패턴 상단에서 하단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이 이렇게 잡혔었는데 요거 오늘 돌파했습니다. 오늘 돌파를 일단 해주면서 강세 시연 중이에요. 물론 올라가면은 내일 부분에 오늘 고점까지만 탁 넘어주면 슈팅도 가능해 보이니까 8만원짜리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86,800원 내일 뛰어넘으면 슈팅한다. 얼마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다. 103,000원, 104,000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종목들을 일단 볼까요? 거래소 안에서도 오늘 어떻게 보면 기관들 매수가 뭐 유입이 되면서 들어가는 종목군들 대부분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일단 좀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컬머 B&H 쪽으로 기관들 매수가 오늘 좀 많이 유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외국인들은 조금 팔아주는 모습인데 화장품이 방향을 다 비슷한데 그쵸? 완전히 추세가 위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닌데 이것도 여기 안에서 박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추세 완전히 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딱 부딪혔네요. 부딪혔으니까 내일 만약에 오늘 고점 돌파하면은 뭐 관심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이쪽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대부분 다 튀어오르고 있다. 같이 튀어오르고 있으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꾸 미국 시장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불안해지는데 왜 불안해지냐 하면 미국이 자꾸 긴축력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해지는데 상방으로 갈 때는 상방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가족 간이 화목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렇죠? 문제가 생겼는데 가족끼리 계속 화목하면 관계없이 그냥 고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을 보지 마시고 우리 지금 미국 보고 막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이만큼을 놓쳤잖아요. 놓치신 분들이 있죠. 이만큼 놓치신 분들이 있는데 추세가 안 깨지면은 그냥 계속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일봉상으로 코스닥 시장의 저점은 895포인트 정도 됩니다. 코스닥이 895가 안 깨지면 일단 계속 고다. 895가 안 깨지면 못 가도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장은 어떻게 보면 롤링이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종목을 그냥 팔아버리면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장하고 같이 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시장의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좀 홀딩하고 그냥 가는 게 바람직한 시장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저점이 2531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2531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장하고 같이 롤링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롤링대로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안전마진을 챙긴다라고 하더라도 시장하고 같이 가는 종목군들은 다 팔지 마시고 시장이 꺾일 때까지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펴신다면 여러분들이 수익 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장 분석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잊으세요. 지수도 잊어버리고 뉴스도 잊어버리고 뭐대로만 그냥 흐름만 안 깨지면 나는 몰고 가리니 나는 수익을 극대화하리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이고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